지금 보시는 독특한 석조물은 국립경주박물관 야외에 전시되어 있는 경주 숭복사지에서 출토된 귀부입니다.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귀부 두 개가 좌우로 서로 맞붙어 있어서 쌍신두귀부 또는 쌍두귀부라고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치석한 돌로 명문을 새겨서 석비가 만들어지기 시작한 것은 삼국시대부터인데요. 그런데 귀부를 활용해서 비신을 세우기 시작한 것은 중국 당나라의 영향을 받아서 통신라 초기부터 확인되고 있습니다. 당시 거북이 몸에 용의 형상을 가진 귀두, 이런 귀부를 갖추었는데요. 예를 들면 현재 경주 태종 모요랑릉비 또는 김인문 묘비로 추정되는 귀부, 이러한 것들이 현재까지 확인되는 가장 이른 시기에 귀부를 활용한 석비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후에 통일신라 시대, 고려시대, 조선시대 이와 같이 오늘날까지 귀부를 마련해서 비신을 세우고 또 비신 상부에 이수라고 하는 독특한 구조물이나 아니면 가천석 또는 개석 이런 형태의 상부 구조물을 올려서 비를 세우는 양식이 그대로 오늘날까지 계승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통일신라 시대에도 독특하게 두 마리의 귀부를 붙여서 그 위에 비신을 세우는 소위 이러한 것을 쌍두귀부 또는 쌍신두 귀부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독특한 조형 기법의 석비가 만들어지기도 했습니다. 물론 고려시대나 고려시대에는 확인되지 않고 있지만 조선시대에는 변형된 쌍신두 귀부의 형태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극히 이례적으로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대구 도동서원에 남아있는 신도비 등이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는 신라시대의 쌍신두 귀부와는 조금 다른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쨌든 현재 보시는 이 숭복사지에 출토된 쌍신두 귀부는 조각 기법이랄지 또는 조각의 수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우수하고요. 또 파손이 많이 되지 않았고 비교적 원형을 잘 유지하고 있는 아주 귀중한 문화유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보시면 비신을 바쳤던 비좌가 파손되어 있고 그 위에 올렸던 비신과 이수는 남아있지 않습니다. 물론 비신의 파편이 일부 전해지고는 있습니다. 현재 이 쌍신두 귀부가 출토된 이 숭복사 현재 폐사지로 되어 있는데요. 이 사지에서 출토된 비편이 일부 확인되고 있는데 이 비편에 의해서 삼국유사에 기록된 곡사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 곡사라는 자는 원래 선덕여왕 이전에 파진찬이었던 김월랑이 창건한 사찰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원성왕이 죽자 이 곡사를 허물고 그 자리에 바로 원성왕릉을 조성을 했죠. 그리고 곡사는 다른 곳으로 옮겨 지었습니다. 그 옮겨 지은 곡사라는 절을 새롭게 옮겨 지으면서 숭복사라는 절 이름으로 바꾼 걸로 이렇게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관련 기록에 의하면 이 곡사였던 숭복사에는 최치원이 찬한 비가 서 있었다고 합니다. 최치원은 우리나라 최고의 문장가로 알려져 있고 최치원이 찬한 아주 유명한 비가 오늘날까지 4개의 사찰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유력한 4개의 산문에 남아 있다고 해서 사산비라고도 합니다. 우리나라의 어떤 한문의 문장을 대표하는 그런 비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쌍신두 귀부가 출토된 숭복사는 경문왕이 중창을 했다고도 하고요. 또 헌강왕이 중수를 했다고도 하고 또 헌강왕이 중수를 해서 885년에는 사명을 대숭복사, 숭복사에 대자를 붙여서 대숭복사라는 이름으로 사명을 바꿨다고 합니다. 이처럼 사찰 이름에 대자를 붙였다는 것은 이 사찰이 아주 국가적으로 중요한
왕실의 원차림을 보여주는 거죠. 고려와 조선시대에는 대자를 붙이기도 했지만 사찰 이름에 국자를 붙이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그만큼 신라시대의 중요한 사찰이었음을 간접적으로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이후에 숭복사의 연역을 알 수 있는 자료는 거의 없다고 할 수 거의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으로 봤을 때 이 숭복사는 원래 곡사였는데 원성왕릉이 조성되면서 원성왕릉을 수호하고 명복을 비는 사찰, 일종의 원찰 또는 왕릉을 수호하는 그런 사찰 역할을 했던 걸로 보입니다. 특히 신라 말기 하대에 번성한 그런 사찰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해석하기도 어느 시기에 폐사가 되었고 현재는 폐사지만 남아있는데요. 현재 숭복사지에 남아있는 주요 유적과 유물로는 일부 건물지가 있고 그 다음에 금당지가 있고 그나마 숭복사가 있었음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쌍탑 2기, 석탑 2기가 세워져 있습니다. 이제 동서로 배치가 되어 있고요. 붕괴되었던 것을 다시 복원한 건데 탑 신부의 부재가 일부 결실돼서 완벽하게 남아있지는 않습니다. 최근에는 원래의 모습대로 복원을 재현을 해놓은 상태인데요. 이 탑은 특히 기단부 면석부에 팔부중상이 새겨져 있습니다. 이 팔부중상의 어떤 조각 기법 그리고 석탑의 전체적인 조형 기법 이런 것들로 봤을 때 이 석탑은 경문왕 때 건립된 걸로 이렇게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석탑의 조각상이 새겨지기 시작하는 어떤 시온과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석탑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숭복사지에 있었던 쌍신드 기부가 현재는 국립경주박물관으로 옮겨져 있는데요. 이 쌍신드 기부가 정확하게 언제 옮겨졌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여러 정황으로 봤을 때 일제강점기에 조사된 기록이랄지 그 이후에 어떤 여러 정황으로 봤을 때 아마도 1930년대 초반에 국립경주박물관으로 옮겨진 게 아닌가 이렇게 현재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일제강점기에 숭복사지에서 국립경주박물관으로 옮겨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쌍신도 기부는 보시는 것처럼 두 기부가 거의 동일한 조형 기법과 양식을 보여주고 있고요. 좌우 대칭을 이루고 있고 그렇지만 이제 발이나 귀두 이런 표현에서 약간의 부분적으로 이렇게 차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앞발은 모두 정면을 향하고 있고요. 좌우측 기부가 모두 오른발은 살짝 들어 올리고 있고요. 왼발은 바닥을 짚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른발을 살짝 들어서 우로바 형상의 모습을 취하고 있다는 것이 상당히 독특한데요. 이와 같이 발을 지대석에 굳게 디딘 게 아니고 살짝 들어서 생동감 있게 표현한 모습이 아주 독특한 그런 조각 기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귀갑은 외곽에 일정하게 귀갑대를 두르고 있고요. 그 안에 이제 귀갑문을 장식을 했는데 귀갑문은 일조의 넓은 선문대를 활용해서 육각형으로 구획을 했습니다. 그리고 비좌가 상부에 마련이 되어 있는데요. 두 개의 귀부를 활용하다 보니까 두 개의 귀부의 등 위에 하나의 형태로 사각 형태로 비좌를 마련했는데 외곽에는 연화문과 구름 문양을 새겨서 어떤 신성한 의미를 부여했고 그 이외에 별도의 비신을 바치기 위한 비좌 시설을 했습니다. 그런데 비신 홈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비신을 넓게 육중하게 만들어서 그 하중에 의해서 비신이 귀 부위에 견고하게 고정될 수 있도록 한 게 아닌가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모든 귀부에 비신을 세울 때 다 비신 홈을 마련하는 건 아닙니다. 이와 같이 별도의 홈을 마련하지 않고 비신만 올려서 비를 세운 경우도
많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숭복사지 쌍신두 기부는 전체적인 형상이나 조각 기법, 그리고 귀두의 형상, 그리고 귀관문의 표현 기법, 이러한 것들이 선승들의 탑비와 강한 친연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나 그 9세기 중후반경에 건립된 화순 쌍봉사 철감선사 진속 탑비, 그리고 장흥 보림사 보조선사 창성 탑비, 그리고 886년경에 건립되었을 걸로 추정되는 양양 선림원지 홍각선사 탑비, 그리고 887년경에 건립되었을 걸로 추정되는 하동 쌍계사 진감선사 대공탑비, 그리고 890년대 건립되었을 걸로 추정되는 보령 성주사지 낭해화상 백월보광 탑비와 같이 9세기 중후반경에 건립된 탑비들과 강한 친연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숭복사지 쌍신두 기부의 취석수법이랄지 세부적인 표현 기법은 선림원지 홍각선사 탑비나 성주사지 낭해화상 백월보광 탑비와 친연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걸로 봐서 이 숭복사지 귀부가 이 선승들의 탑비와 달리 이구의 귀부를 채용했다는 조형 기법은 다르지만 전체적으로 봐서 9세기 후반경에 조성되었을 걸로 이렇게 추정을 해볼 수 있습니다. 현재 쌍신두 기부는 숭복사지를 비롯해서 경주 창림사지, 그리고 경주 무장사지, 포항 덕광사지에서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이 숭복사지 쌍신두 기부는 기부의 어떤 전체적인 조각 기법, 양식, 그리고 숭복사의 어떤 연역, 또 여러 정황으로 봤을 때 890년대에 조성되었을 걸로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이런 걸로 봤을 때 현존하는 통일신라 시대 쌍신두 기부가 4기가 있는데 이 중에서 가장 늦게 조성된 걸로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어쨌든 현존하는 쌍신두 기부들은 통일신라 시대의 어떤 미술이 크게 발전하고 저변이 크게 확대된 신라 말기인 9세기 때에 집중적으로 조성되었음을 알 수 있는데요. 이런 걸로 봐서 이 쌍신두 기부는 신라의 어떤 석조 미술이 크게 발전한 저변이 확대돼서 석조 미술이 최고조에 달했던 시기에 조성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쌍신두 기부가 조성된 사찰들은 신라의 어떤 중앙 정부나 왕실과 아주 밀접한 관련을 가진 사찰로 이렇게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러한 걸로 봐서 왕실 사찰의 위상이나 또는 상징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한 마리가 아닌 두 마리의 귀부를 의도적으로 마련해서 조성한 걸로 보이고요. 또 이 비신이 왕실과 관련한 중요한 내용을 기록한 걸로 보이기 때문에 그러한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처럼 단신두가 아닌 쌍신두 기부를 마련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추정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상황에서 명확하고 분명한 자료가 없기 때문에 당시에도 단신두 기부가 일반화된 시기였는데 굳이 쌍신두 기부를 마련해서 조성했는지 그것에 대한 분명한 이유는 현재는 알 수 없습니다. 앞으로 왜 쌍신두 기부를 신라 장인들이 마련했고 그 배경과 이유는 무엇인지 이러한 것을 명확하게 밝힐 수 있는 자료가 출토가 되고 또 관련 연구가 진행되기를 기대를 해봅니다.